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길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투자하면 몸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걸 자꾸 단기적인 문제로 보고 소화제를 타서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훨씬 더 원인이 뿌리 깊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심장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우리 몸에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장, 폐, 위장, 소화기, 신장,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이 뻥 뚫려 있고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들, 소화기랑 심장, 그리고 나머지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꽉 들어차 있어요. 빽빽하게.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다르겠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장기는 혈액을 어떻게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으로 혈액의 성분들을 조성해내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필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속이 뻥 뚫려 있고 근육형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 소화기나 심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근육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소화기나 심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한 설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육으로 이루어진 겉에 외곽, 그리고 그 안을 지나가는 물질, 그걸 이동시켜주는 수축력,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영양소 수분의 흡수 통로인 소화기, 그리고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그리고 혈관. 혈관은 심장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장기가 고장이 났을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박출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성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항상 위장 아니면 심장이에요. 문제의 초기, 만성질환의 초기에는 항상 심장과 위장의 문제로 시작을 해요. 좀 소화가 안 되네, 좀 혈액순환이 안 되네, 위로 열이 뜨네, 온도가 조절이 안 되네, 피부가 건조해지네, 근육이 아프다, 팔다리가 저리다,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 이거를 그대로 놔뒀을 때 결국에는 실질장기, 꽉 들어찬 장기인 간이라든지 신장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혈액이 잘 들어갔을 때 공급되는 혈액을 바탕으로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의 악화에 의해서 혈액 양이 줄었을 때 2차적으로 그 장기들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 그런 수치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혈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심장과 혈관의 능력이 떨어졌고 소화기도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 이런 심장 약화의 증상들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주변에서 좀 흔하니까 단순히 신경과 약 타다 먹고 수면제 타다 먹고 소화제 먹고 해서 조금 해결되니까 대부분 이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60대 후반 70대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잘 못 버텨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약화되고 더 심한 질환들이 그때부터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쫙 봤을 때 심장과 소화기가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좋은 혈액을 만들고 그걸 필요로 하는 장기에 제대로 공급을 해줬을 때 그 장기가 웬만하면 안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위장과 심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설령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중을 해봅시다. 심장 되게 복잡하고 뭔가 내가 통제 불가능하고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잖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심장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열심히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심장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쌓아 나간다면 훨씬 더 심장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하는데 그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이제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심장약 먹어야 되고 스텐트 심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보통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의 방향들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 심장이란 거는 심장내과, 심장외과 이런 데서 건드릴 수 있는 좀 특수한 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쓱 밀어놓지 말고 한번 구조를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내면 돼요. 심장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좌측 가슴에 있죠. 심장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이런 말이 있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해, 난 잘 모르겠어.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을 딱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내 기준으로 왼쪽 손 쪽에 있는 게 좌심방 좌심실, 우측에 있는 게 우심방 우심실. 간단하죠? 근데 심방은 일단 또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심실이에요. 심장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보이죠? 심장 외부의 근육 두께. 심방의 근육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심실의 근육 두께는 두껍죠. 핵심적인 역할을 심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역할? 수축을 하면서 피를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육이 두껍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혈액을 보내고 다시 받아들이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릴까요? 혈액 중에 우리가 뭘 태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온몸의 곳곳에 모든 건 세포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얘들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세포는. 그 안에서 에너지 대사작용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대사작용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포도당, 영양소,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산소. 이게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지 세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포 하나하나한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쫙 보낸 다음에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세포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떨구고 와요. 그러면 세포가 그걸 주워 먹어요. 양식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양식장에 이렇게 광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줘야 될까요? 일단 깨끗한 물, 산소가 포함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둘째, 사료 줘야겠죠. 사료 안 주면 얘들 죽겠죠. 산소, 깨끗한 물, 영양분. 이게 양식장에 광어 키우듯이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계속 신선한 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신선한 건 어디서 왔을까?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였죠. 간에서,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일단 먼저 간으로 가요. 거기서 영양분, 세포가 쓸 수 있는 영양 상태로 합성을 한 다음에 혈액 속으로 넣어줘요. 간이. 영양분 왔죠? 산소 왔죠? 물은 소화기에서 흡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세포들한테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신선한 거 공급해줬죠? 그럼 가져와야겠죠. 뭘 가져와야겠어요? 세포 대사 산물들을 가져와야 돼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놨고, 그리고 물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들. 광어 양식장에서 예를 들면 광어가 똥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더러워진 것을 일단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걸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광어 양식장에서는 옆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계속 신선한 거 공급하고 이거 조금 더러워진 걸 바다로 빼버려요. 바다는 항상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체 시스템은 다 사용한 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신장이 걸러서 좀 더러운 것들은 빼내버리고 깨끗한 물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에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밖으로 빼내고 또 산소를 가지고 가고. 우리 몸 전체는 이렇게 완전히 물질을 다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합성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재사용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사용한 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심장으로 다시 돌려옵니다. 그걸 폐로 보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간에서 영양분도 태우고 해서 다시 또 동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죠. 자, 이제 또 다시 심장으로 집중해 봅시다. 심장이 있어요. 이쪽에서 다 사용한 혈액들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정맥을 통해서. 그리고 동맥을 통해서 몸 전신으로 깨끗한 혈액을 보내요. 이 전체 순환 시스템에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일단 정맥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동맥을 통해서 내놓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서 정맥에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심장의 수축 펌프가 우심실입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다시 이걸 수축력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폐로 보내요. 그리고 좌심실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몸 전신으로 뿌려버립니다. 우심실 받아들이면서 폐로 한번 보냈다가 폐에서 나온 거를 좌심실이 받아서 다시 전신으로 뿌려버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심장 전이라고 보고 여기를 심장 후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전신으로 보내는 이 압력에서 심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은 보내려고 하는데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후부하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요 후부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펌프는 보내주려고 하는데 호스가 이걸 받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액체가 쭉쭉 밀려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져 있고 막힌 데도 많고 좁아져 있다. 열심히 보내는데 일단 안 가요. 가야 될 부분까지 가지도 않고 심장은 왜 안 가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모든 건강한 장기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걸 이겨내려고 해요.
자꾸 혈액이 안 와, 혈액이 안 와라는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많이 보내줄게. 괜찮아. 나 아직 힘이 있어. 심장의 압력을 증가시켜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많은 부하를 하루 종일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보내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좀 더 양이 늘어나서 좀 극복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안에 담을 수 있는 혈액 양이 줄어버려요.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 보내려고 힘은 키웠는데 실제 한 번 수축해서 보내는 양은 찔끔찔끔해요. 양은 더 줄어버렸어. 처음에는 더 많이 보내려고 근육을 키웠는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막 키웠어. 근데 근육이 커지니까 체중도 같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한 번 올라갈 때 힘은 더 생겼어요. 그런데 늘어난 체중에 의해서 결국 길게 올라갈 때, 오랜 시간 올라갈 때 지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심장이 점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그 근육 조직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 혈류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더 강해지려고 근육이 커졌다가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니까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아서 이 근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혈액을 받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약화된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는 전신순환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처음에 혈관들이 좁아져서 그런 부하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심장이 지가 용을 쓰다가 얘까지 이제 힘들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피가 덜 가던 그 말초들은 심장의 악화에 의해서 피를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온몸이 건조해지고 피가 안 돌고 혈색이 떨어져 버리고 다리가 쥐관하고 저리고 눈은 건조해지고 시력은 떨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데도 몸은 그걸 제어하지를 못하고 막 피부는 간지럽고 각질이 일어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소화기는 식욕이 없고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혈관들이 망가지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망가진 혈관들이 결국 또 심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혈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가졌을까요? 잘못된 식습관, 혈류 흐름을 좋게 하지 못하는 그 끈적끈적한 과잉 탄수화물, 당, 카페인, 담배, 불규칙한 식사, 수면, 운동 부족, 과잉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상에서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고 죽상판이 생기고 혈관 안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상태. 좁아지니까 혈류가 안 가니까 심장아 더 보내줘 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알겠어 보내줄게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얘까지 지쳐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야식을 좀 좋아했을 뿐인데 내 심장이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트리거가 생각보다 결국에는 몸을 망가뜨려요. 심장이 망가지면 그 후순위로 혈액이 잘 안 통하게 되니까 결국 간이나 신장, 꾸준히 혈액이 들어와서 적셔주고 그 안에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 장기예요. 걔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부전이 오고 간이 망가지고,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죠, 이미. 그래서 자꾸 앞 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지 않을 때, 내가 만성적인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소화가 내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1년 내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 삶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바로 세울 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계단부터 오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정렬이 일어나요. 내 삶의 불규칙함, 무질서함,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요. 근데 내가 계단을 오름으로 인해서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한 이 기쁜 마음에 상을 주고 싶어.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야지. 그리고 제때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들이 점점 개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이 내용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모르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알든 모르든 내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걸 쌓아 나가면 내가 얼마나 심하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20년간 그런 행동을 해왔으면 최소 몇 년은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최근 몇 년간의 잘못된 생활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걸 느낄 때, 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길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투자하면 몸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걸 자꾸 단기적인 문제로 보고 소화제를 타서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훨씬 더 원인이 뿌리 깊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장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부하가 걸렸을 때 점점 혈관 쪽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점점 벌어질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심장이 있었을 때 이 정맥에서 들어오는 이 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을 때 후부하죠. 요거는 전부하예요. 프리로드 이전에서 발생하는 그 로딩을 잘 못 이겨냈을 때 또 몸이 어떻게 힘들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저희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그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까지 많이 활동해 주신 분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댓글 다신 그 부분에 저희 직원이 댓글을 달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잘 확인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까 주소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쪽으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딱 5분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